1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58% 떨어졌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16% 내려갔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기대에 못 미치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전 상승세를 반납하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42% 하락했고 프랑스 캐프 지수는 1.32%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권 실세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발표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등 학군 선호 지역조차 설 연휴 이후에도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와 있는 전셋집들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현재 2,000선 돌파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더 이어질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말 동안 들려온 이슈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로존 5개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는 마켓의 포커스 시작해보죠. 자, 오늘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모가 출중하고 지득철을 겸비한 박미라 앵커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염둥이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박미라 앵커 보고 싶어가지고 주말 잘 못 보냈습니다. 아, 저도 잘 못 보냈는데요. 예. 자, 오늘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왔습니다. 유럽에 대한 우려 여전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전망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글쎄요, 일단 장 자체가 급락은 계속 나오지 않지만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예, 장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오늘까지 5일 이평이 이제 오늘부터 두뇌지거든요. 5일 이평 두뇌주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11일 이평이 또 오늘 또 두뇌집니다. 거기다 21일 이평까지 오늘 계속 두뇌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평 3개다가 이제 둔합니다. 모양이 굉장히 둔한 모양인데 상승하다가 이제 5일 이평 11일 2평, 21일 2평 자체가 이 둔해질 때, 보통 둔해진다는 것은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이 미미한 모양을 보일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갭이, 이평 간의 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제가 이제 사전에 예측을 했는데요. 혹시나 다르게 이제 예측이나 다르게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제 조금 둔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상승이 계속 상승이 계속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인데 예, 상승이 이제 지금 쉴 때
쉴 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때 누차 말했지만 지난주 한 주 내내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현금화를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30% 했는데 50% 정도 더 추가한 다음에 주가가 추가 상승 때 이제 주가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모든 장세가 워낙 시가총액이 큰 이제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장이 돼버리니까 소위 삼성전자 없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의 전고점이 이제 110만 원이거든요. 이 110만 원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11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110만 원 위에 있을 때는 계속 살아있지만 110만 원 하방 이탈 때는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110만 원 이게 이제 굉장히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의 110만 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OBV10 시그널 지표로 봐서는 주가가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주춤주춤한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지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고경의 특검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고경의 특검이 6천억 정도 뜨는데 1조 이제 19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고경의 특검 요즘 고경의 특검을 믿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고경의 특검을 믿을 게 못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즘 환율이 1120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환율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1월에 잘하면 2월까지 수출이 이제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보통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을 조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제 하필이면 또 그 중국 증시에 서서히 열릴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가 어제 종가에 또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일본 증시와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조금 조정 타임이 한번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조정이 극하게 많이 들어올 자리냐?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121일평 자체가 서서히 돌아 나오는 자리입니다. 121일평 자체가 서서히 이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나오고 그런 자리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그 대신 주가가 시세를 내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 121일평 자리가 물리는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 61일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항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61일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현금화에 어느 정도 주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현금화를 또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외국인의 공매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모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 공매도가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 많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주식이 요즘 힘을 못 쓰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부분 그리고 한국전력이 최근에 조금 주춤주춤한 게 종가에 밀리는 게 이제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특히 공매도 많은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공매도가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공매도가 좀 총액이 안 잡혀요. 총액이 안 잡히는데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특히 공매도 많이 하는 종목들이 개인들이 신용 많은 종목들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이 최근에 주식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이 주식 자기가 뭐 우량주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동차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많으니까 거기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선별적으로 조금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원래 들어서 작년 하반기 봤더니 이제 올해 내내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에서 크게 돈 모을 게 없으니까 사생 결단식으로 이제 선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의 맷집이 워낙 크니까 기관하고는 이제 싸우지 않고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들을 이간해가지고 계속 이제 기관하고 싸우든지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3월 선물 이제 두 번
참패하고 세 번째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이긴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이 멋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번 조정 볼 거 있는데 오늘 또 기관들이 요즘 이제 보통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하면은 외국인들이 조춤조춤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물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유럽의 모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뭐 유럽은 예상된 거고 이제 독일 주가가 이제 정고점 갱신하는 이런 모양 그리고 영국 지수가 정고점 갱신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건 뭐냐? 독일과 영국, 특히 북유럽 쪽의 주가들이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 대외 이제 지수, 특히 이제 대외 지수, 특히 상해와 일본을 뺀 그런 지수들은 우리 저때 이제는 영향 막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줄 가능성이 많은데 일본 지수를 보면 일본 지수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상해 지수가 시작합니다. 상해 지수가 이제 상승 찰나에 두 주 춘절 때문에 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해 증시를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해만 또 주구장창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이제 조정받는 그런 타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차트로 보면 완벽한 정배열 차트거든요. 이 장배열이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 후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침체, 장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침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럴 때는 주가가 정배열이면 완벽한 상승이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 후에 시간이 지나서 정배열, 이 정배열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파동 이론상 다시 한번 하락을 위한 되돌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런 부분이 과거를 보면요, 과거도 이런 정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죠, 요런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요때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맞드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주가가 급락이 한번 더 나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2012년은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볼 때는 뭐 작년보다 좋아질 건 없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가 2008년도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뜨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는 항시 현금 일정 부분을 두고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지금 항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요 우리 개인들이 돈 묻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장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가 이제 온 동네 바꾸기들이 잡주 간다고 이제 잡주는 가지 않고 우량주만 가버리거든요. 우량주만 가버리니까 주가가 진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제 페난트형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상향 페난트보다는 지금 크게 보면은 하향 페난트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태 되돌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좋게도 보지 말고 나쁘게도 보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량주 사는 저점 매수에서 항시 치고받고 하는 현금 일정 부분을 동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계속 앞으로는 저도 이제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라 이제 삼성전자 안 사요. 삼성전자 안 사지만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속 재고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국 위주로 봤을 때 흐름은 어떠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거래가 많다 거래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는데 시가총액 상위들은 오늘은 제가 볼 때 뭐 주식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힘겨워하니까 뭐 이제 호랑이 꿀에 호랑이 없으니까 여우가 대장한다고 요즘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들이 시세를 엄청 뒀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센티브 신생기업에 삼성전자 안 살려면은 포스코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사라 이랬는데 이제 그때 온 포스코 실적 나쁘다 온 동네 뻐꾸기들이 사면 안 된다.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뭐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이 한국전력이 이래 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 그 아침 이 대박 타임에서 에너지 4인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인방 그리고 전기 장비 부품 4인방 이런 주식들이 큰 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저는 그래요. 물리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 목요일부터 시가총액 그 20위에서 50위 드는 종목들, KT전자, LG전자, KB금융, LG,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특히 시가총액 2등 종목들이 호랑이 꿀에 여우가 대장하듯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종목을 늘려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1등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는 뭐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롯데쇼핑을 추천했는데요. 롯데쇼핑이 폭발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이 오늘 여러분들 추천하고 거의 25% 수익 났는데 오늘 고점에 한번 매도 쳐도 된다. 롯데쇼핑 추천할 때 저런 걸 왜 추천 안 하고 손가락질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종이나 치러 댕겨야지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롯데쇼핑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25%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께서 롯데쇼핑 같은 건 오늘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오늘은 주가가 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항시 오세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갖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이제 상위 200개 종목을 한번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매수가 가능할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오늘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오늘 또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이동평균선 수렴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되고 일간으로는 CJ제일제당을 저점에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주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이제 NC소프트라든지 NC소프트가 주간에 이제 매수 사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코스피 200 종목을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340개에서 400개 요소를 갖고 이제 컴퓨터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삼성카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카드 계속 추천했는데 삼성카드 안 오른다고 또 아우성 치는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 삼성카드는 올림픽주다. 그 다음에 이제 금호전기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계속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무림 PMP 이런 종목들이 주봉으로 사다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항시 이제 신중하신 분은 주간에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일간에도 매수 들어온 종목 없느냐 이런 이제 매수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도 들어오고 일간도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수 유지만 있는데 매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 매수 종목들에게서 이제 매수를 보시고요. 주간 매수, 일간 매수 보시면 전체 종목 조금 많이 나오는 모양이 보입니다. 보는데 특히 이제 그 한국주강이라든지 한국주강,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이야기고요. 몇몇 우선 종목 나오는데 크게 볼 건 없고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는 오늘 매수 상태로 들어오는 종목은 NC소프트, 금호전기, 하이트홀딩스, 무림페이퍼 주간으로 나오고 일반으로 나오는 것은 CJ 쇼핑이다, CJ제일제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요즘엔 이제 필요한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볼륨저 밴드 이제 상승 종목, 볼륨저 밴드 이제 업 상향 돌파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시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업 상승 돌면 대림산업이라든지 이제 볼륨점에서 상승 돌파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벽산이라든지 이제 HMC 투자증권, 한국프렌즈, 한국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볼륨점 상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약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볼륨점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사는 게 좋다. 그래서 볼륨점 하단보다는 상단 종목.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냐면 주식이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 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주춤 쉬어가는 이런 자리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센 종목에 붙어라 이렇게 이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110만 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가 굉장히 표준점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의 110만 원 지지 여부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에게 민감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플러스 하이닉스 총 11개 종목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6개나 7개 되면 오늘 장이 좋을 거고요. 종가가 좋을 거고 만약에 상승 종목이 그러니까 코스피 상위 플러스 하이닉스는 국민주기 때문에 11종목 중에 이제 상승 종목이
적다면 오늘 종가가 분명히 약해질 것이다. 삼성전자 코스피 상위 11개 종목을 보실 거고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되고요. 특히 외국인들도 이제 기관보다 약하거든요. 외국인이 참 우리가 경세지감입니다. 외국인들을 이렇게 코피 터지게 한다는 것은 하는데 분명한 것은 기관들이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초에 지난 주말이나 이번 주 초에 주가 하락을 한번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몸조리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물리더라도 1등 주식 물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그 표가 뭡니까? 표.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자. 여러분 올 구정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추석 때 조상님 앞에 여러분 매매내역과 장고장을 폈을 때 조상님 저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량주 사는 멋진 새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알죠? 예, 듣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마켓앤 포커스 청성촌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살펴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플랜틴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장중에 24% 수익이 났었을 텐데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보유 관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항상 그렇지만 이제 제시해드리는 목표가까지 끝까지 이제 들고 간다기보다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수익을 일정 부분 챙겨 나가시면서 이렇게 좀 끌고 나가실 것을 항상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이제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비중 관리라는 부분을 좀 항상 신경을 쓰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0% 뭐 올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은 뭐 한 15%, 20% 내에서 이렇게 자산의 한 10%, 20% 내에서 투자를 하실 것을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략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플랜틴의 대응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종목은 계속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항상 이러한 성장의 스토리라든가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항상 갖추어져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코라오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이제 라오스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라오스에서 신차라든가 뭐 중고차,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토바이 제조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2011년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유통망 확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2011년도 작년이죠. 그때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아마 2011년도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이렇게 나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해서 유통망 확대 작업을 아주 본격적으로 한 상태가 그러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 좀 나타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자동차 또 오토바이 이런 유통뿐만이 아니라 부품 AS라든가 또 이제 할부 금융 그리고 중고차 매매까지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면서 현재 사실 라오스에서 어떤 자동차 유통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2012년도에서 12년도 올해도 아주 강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라오스에서 RCEP 정상회의죠. 이 부분이 개최를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범아시아 고속철 건설 이런 부분들로 인해 해외 자본의 유입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라오스의 어떤 성장 부분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유통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는 동사가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얼마 전에 태국 홍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태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에 관한 그런 신뢰도가 상당히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어떤 지금 동사의 어떤 그 점유율 확대를 하는데 더욱더 플러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장기간 동안 한 3, 4개월 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차트가 아주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2012년도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8,57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라우 홀딩스 오늘의 관심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AS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차바이온에 대해서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바이온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협력사와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그러니까 즉 임상 1상을 좀 성공했다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 쪽과 또 제약 쪽에 또 시간적 제약을 받았던 임상에서 서서히 신약 발매로 이어진다면은 새로운 매출 기반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앞두고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승을 위한 눌림자리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꾸준히 저점 매수 관점과 관심을 좀 요구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케미칼인데요. 계속해서 그 목표가를 좀 목전에 두고 좀 눌림을 받는 모습인데요.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상승 기조는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시황적으로 접근한 성향이 좀 강한 종목인 만큼, 목표가를 만약에 터치하기 이전에 최근 시장을 견고히 방어하고 있는 195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역시황 관련주로 좀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튼튼한 매출과 또 성장력을 기반으로 보여주고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 총이익이 50% 이상을 집행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또 양호한 실적도 달성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의 그 매출과 또 최근 대형 광고주를 위한 기획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동업종 대비로도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긴축 완화 정책을 시행할 때에 따른 그 수혜주도 좀 수혜주에 대한 이런 관련 부분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긴축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은 일정한 부분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에 비해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많은데요. 여기서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또 혹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잇따라 진출을 하면서 광고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일기획 쪽에 좀 큰 수혜를 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7월에 있는 런던 올림픽에 대한 이런 광고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이번 2012년도에 있는 주요 선거들이 많은 만큼 또 광고 시장에도 또 수혜를 또 직간접적으로 이을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여서 금요일 종가 가격 기준인 17,800원을 좀 매수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1차 목표가 19,500원, 순절가는 17,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제1기획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는 1577-7451번이나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보죠.
자, 개장은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으로 가서 고윤규 대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이 유동성 장세 바로 보기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전일 유럽에서는 피치사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5개국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하고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그리고 3개월물 유리보 YS 스프레드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유럽 관련 위험 지표들은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악재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8월 이후에 부실 국가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말에는 4,890억 유로의 LTRO를 통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는 추가적으로 6천억 규모의 유로 LTRO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페드 또한 지난 1월 FOMC 성명서를 통해서 저금리 기간을 연장을 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통행 경기부양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하회하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장세는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유동성 장세는 실물 경기 위축과 함께 주식시장 강세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시중금리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내 또한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거를 놓고 본다면 2004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실물 경기와 주가의 디커플링 구간을 본다면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시현을 했고, 2010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디커플링 구간에서도 운송장비, 화학, 건설업종 등이 강한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구간의 어떤 공통점을 본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상승 구간 또한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화종이라고 해서 관련된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IT 업종이 최근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와 주가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는 초반에 주도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끝까지 주도적인 업종의 지위를 지켰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국면에서 지금의 주도 업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4분기 이후부터 주도하고 있는 업종인 IT 업종이 특별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함께하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작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계속해서 241선에 부대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좀 시원하게 조금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조금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삼성 SDI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LG전자, KTNG, SK이노베이션, CJ제일제당, 그리고 SK텔레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쪽 좀 그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같은 특징적인 부분이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와 LG화학 조금 유동성 장세를 다시 한번 좀 대비를 하는 그 매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4일 연속 동반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3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4분기까지 실적이 조금 그 적자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흑자로 전환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수급적으로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NG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SK이노베이션 좀 살펴본다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외국인 쪽만 본다면은 23일 연속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코스피와 외국인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KTNG, LG생활건강, 그리고 CJ 제일제당 그리고 풍산, 현대차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LG화학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틀 연속 동반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6일 연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관한 부분 조금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이슈에서 포드가 조금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네.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완성차 3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좀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급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KTNG,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기관들의 그 매수 종목이 좀 집계가 됐었는데 자, KTNG,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기관들이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KTNG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4거래일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1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조금 상반된 어떤 그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그 기관의 수급에 조금 연동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상승세가 조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을 조금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좀 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실적에 대한 확인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먼저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SM,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메디포스트,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SM, 플렉스컴, GS 홈쇼핑,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SM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자, SM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류 열풍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5일 연속 동반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그 춘절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에 좀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은 서울 반도체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들이 115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좀 바닥을 탈출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가 LED TV 확대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LED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티스템이 그 상용화가 되겠나, 수요 부분이 증가를 하겠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면서 조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데 카티스템이 최근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반응이 좀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예상 지수로 보면은 좀 소폭이나마 코스피, 코스닥 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피치의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또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전략 네.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조금 4분기 GDP보다는 조금 피치의 유로존 그 신용등급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신경이 쓰이는지는 지난 12월 19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12월 19일 당시에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이 아직 그 나머지 5개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이후에 추가적인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12월 16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16일 지난 전주 금요일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큰 영향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월요일 날 12월 19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열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환율이 좀 변동이 보이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보였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830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했었는데 1800포인트까지 어떤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영향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정일 12시 전후로 해서 김정일 사망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1740포인트까지 어떤 충격이 나왔고요. 하지만 김정일 사망 소식을 좀 제외를 하더라도 어떤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어떤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이 쓰인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날입니다. 현재 보시면 요 날입니다. 지금 현재 긴 짱대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닿았던 요 날인데 이런 같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죠. 외국인들 외국인 쪽에서 현물과 선물 쪽에서 동반적인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면서 1800포인트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1780포인트까지 보정을 말씀드렸는데 요 라인까지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환율과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환율과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자, 이때 당시 환율이 12월 19일입니다. 환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요동을 쳤죠. 네. 근데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율 쪽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유로와 그리고 달러 그리고 엔화 그리고 원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봤을 때 유로가 좀 만약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원화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원화가 강세 기조가 조금씩 이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원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틀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피치 유로존 5개국 강등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연결하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조금 그 현물을 매수할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자, 일단은, 자, 지난 날짜를 한번 본다면은 10월 28일과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면을 좀 내려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이 현재 그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날 환율이 1100원대 아래쪽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지수가 1960포인트죠. 1960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똑같이 마찬가지 1960포인트. 10월 28일과 상당히 조금 그 지수대를 본다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을 본다면 이때 당시엔 1100원 정도지만은 지금은 1120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환차익이 앞으로 20원 정도는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원 정도 환차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면은 추가적인 외국인들 현물 매수 기전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2000포인트까지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현물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조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조금 그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을 저는 조금 중요하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 개인들이 양매수, 즉 양매수, 풋옵션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를 좀 잡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와 반대로 조금 양매수, 양매도죠. 양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를 잡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파생 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자, 일단 화면을 좀 같이 본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콜옵션을 금액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자, 장 후반 쪽에서 콜옵션 매수 금액을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 동향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풋 동향도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어떤 개인들의 양매수가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양매수를 풀고 있다는 부분들은 매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됐을 네. 경우에 외국인들은 그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선물 동향도 좀 봐야 될 것, 선물 동향도 좀 같이 본다면은 자, 선물 동향도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6천 계약 매수 이상을 현재 늘려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들이 양매수를 풀면서 중요한 부분은 양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잡을지 아니면 콜옵션을 잡을지 위쪽을 잡을지 아래쪽을 잡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생 쪽에서 오늘부터 어떤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약세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수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 1월 25일부터 한번 본다면은 자, 수량적인 봤을 때 15,000 계약 그리고 금요일날 29,000 계약 풋옵션 쪽으로 수량을 상당히 늘려가게 되면서 풋옵션으로 매수 금액을 상당히 좀 늘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선물의 매수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율 차트 보여드렸죠. 자,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약세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세로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변동성 241선에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게 되면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로존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네. 지난 그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사례 그리고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보합권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약세에 대한 가능성 그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장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관심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네, 일단 조금 전에 그 서울 반도체가 네. 조금 LED TV에 대해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좀 연결된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LCD라는 그 LED TV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전체적인 매출 88%도 백라이트 유닛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2011년 그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LCD 쪽에 어떤 백라이트 유닛에 좀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LCD 업황이 좋지 않은 부분에 타격을 좀 받았는데 자, 일단 사업 그 LCD용 BLU에 조금 치중이 됐던 그 사업 구조를 조금 LED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LED 칩 원료인 그 사파이어 웨이퍼 제조업체를 작년 1월달에 인수하고 난 뒤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가 경쟁력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웨이퍼를 제조하는 인곳을 그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면서 네. 이런 그 사업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단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10일 연속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뭐 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24,000원에서 24,5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있는 제가 손절가 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이 있는 23,600원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24,600원이 아니고 23,6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 윗꼬리가 있는 26,500원 정도 한 7% 정도 한번 잡았습니다. 7% 한번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솔 테크닉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대박 전략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